5월 13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이나 대형 참사 이후 피해자나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상처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5.18 기획보도로 트라우마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광주 동구의 구도심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당 공천이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파 간 물밑 거래로 새정치와는 동떨어진 공천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낸 공천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정신적 상처 흔히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멀게는 5.18로 가까이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회자되고 있는 말인데 치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주 MBC는 5.18 기획보도로 5.18과 대형 재난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트라우마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정용호 기자가 전합니다. (2003년 2월 18일) 이날 대구 지하철에서는 한 승객의 방화로 192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사고로 대학생 막내딸을 잃은 한 유족은 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왜 내 죽음 앞에 슬퍼하는 내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왜 내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고통을 주시는지. 이미 34년이 지난 5.18을 보면 정신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는 무엇인가가 내 목을 누르고 몸을 그냥 위에서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악몽에 많이 시달렸죠.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온 세월호 사건 역시 트라우마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넘어지니까 한쪽으로 기우니까 그냥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트라우마는 잠잠한 듯 하다가도 극한 상황을 경험하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 괴롭힙니다.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보면은 다시 재발해버렸어. 재발해버려. 그래서 엊그저께는 한 번 수면제 한 번 먹었어. 다시 그냥 재발한 것 같아서. 약간의 탄 흔적 같은 게 지금도 감이 있습니다. 지하를 내려가다 보면 그 막아놓은 데도 보면 이렇게 얼음 같은 게 조금씩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발이 후들거려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 당시는. 그래서 저는 뛰어나와 버렸어요, 그때. 세월호 사건처럼 진도체육관에 남아있는 가족이 줄어드는 경우 외톨이라는 박탈감은 더 큰 정신적 상처로 이어집니다. 심한 분들은 이제 공포감, 이제 우울감, 환각 증상, 이제 다양한 힘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국가 폭력이든 대형 재난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소중한 내 혈육을 먼저 보낸 크나큰 충격은 세월의 망각작용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돼 일가족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인물위반 행정국 기념국 지정을 미루는 정부에게 항의하며 취소된 5.18 전야자 대신 세월호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 진보인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7일 저녁 7시부터 광주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5.18 민주대성회를 열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5.18 34주년 기념 전야제 연출단과 호남 지역 5대 종교 모임, 민주노총과 광주 진보인대 등이 참석합니다. 전남도청에 옮겨간 뒤 침체를 겪고 있는 광주 동구 구도심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돼서 문화가 심시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정도로 좁디 좁은 골목길. 멈춰버린 시계 같은 골목 양옆으론 사람이 떠나버린 빈집들이 늘어갑니다. 구도심의 침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푸른 길 주변 달동네가 예술인들의 마을로 되살아날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 동구청이 구상해온 구도심 살리기 사업이 지난달 정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푸른길 주변 주거지역엔 예술마을이 조성되고 충장로 5가 상업지역에는 창작 스튜디오와 청춘극장이 들어섭니다. 덕명동엔 근대 양옥마을 답사길이 조성되고 예술의 거리 근처엔 청소년 문화거리와 남도 음식거리가 들어섭니다. 문화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 동구는 문화전당과 함께 문화도시 재생 사업이 이렇게 선정됨으로써 보다 더 효과를 보지 않나. 이번 선도 사업은 지금의 공간을 비중 있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오래된 거리와 집을 허물어버리는 기존의 재개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화전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구도심 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문화 공간들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정말 활기찬 그런 공간이 되어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발돋움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동구청은 선도사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 뒤 이달 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천이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계파 간의 물밑 거래로 새정치나 개혁 공천과는 동떨어진 공천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새정치연합 민주연합 전남도당의 공천 심사 결과는 민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주계와 안철수계의 지분 다툼 속에 경선 원칙은 사라지고 불신과 잡음만이 난무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계파 간 이전 투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기 사람 심기와 줄서기 구태는 이전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물밑 거래에 따라 선거구별로 경선 방법을 제멋대로 결정하는 등 역대 지방선거 공천 가운데 최악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전혀 안중이 없고 공천장만 쫓아가는 그들만의 잔치이고 싸움이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제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호남 맹주를 자처하는 야당이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야권의 텃밭인 호남은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을 오랫동안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이번 공천에서 보여준 오만의 극치는 맹목적이었던 호남 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무소속 후보 단일화 시기를 놓고 강훈태, 이용섭 두 예비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합니다. 한쪽은 서두르는 데 반해 한쪽은 느긋하고 이러다가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다급해 보이는 쪽은 이용섭 예비후보입니다. 이용섭 후보는 단일화를 서두르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강원도 예비후보에게 5월 16일 강주시장 후보 선관위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를 매듭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강훈태 예비후보의 반응은 느긋합니다.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은 지금은 빠르다. 지금은 아니다. 5월 하순경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16일 이전에 단일화한다면 방법은 양보하겠다고 밝혔고,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강훈태 예비후보께서 제안하는 단일화 방법이 있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훈태 후보는 거듭해서 타이밍만 말했습니다. 단일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일화 시기가 가장 중요하지. 이기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만 원칙적으로 동의할 뿐 단일화 시기를 놓고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두 후보. 오는 15일과 16일 후보 등록 기간에 이용섭 후보가 등록하면 국회의원직에서 퇴직 처리된다는 사정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용섭 후보는 경선에서 지더라도 사퇴서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며 출마의 진정성을 강조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 모두 후보로 등록하고 나면 단일화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17일까지 각 시, 군, 구에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됩니다. 선거인 명부 등재 대상은 1995년 6월 5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입니다. 유권자의 선거인 명부 등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섭니다. 윤장현 예비후보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또 조영택 전 국회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본부를 출범시켰고 선대위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정찬영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광주형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태 예비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심 재생 위주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 오는 2018년까지 7만 6천여 가구의 주택을 신규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신혼부부가 내 집 장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독거노인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공동주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정재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당에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재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래 제창을 기념식 식순에 포함시키라고 요청했고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들로부터 적극 돕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땀을 흘린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모두가 박람회 성공 개최의 주역이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해조류 박람회 기간 동안 가장 큰 걱정이었던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차량 이부제와 셔틀버스 운영 등 철저한 대비 덕분입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차 주차해놓고 주차장도 넓고 또 바로 셔틀버스 갈 수 있어서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 스스로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참여했고 주민들은 주차 공간을 외부 손님에게 양보했습니다. 매연과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한 달 가까이 자리를 지킨 공무원들의 노력도 컸습니다. 관광객들께서 오시면은 박람회장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이야기하면은 또 안내해드리는 그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는 등 아름다운 시민 의식도 성공 개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과 맛있는 음식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완도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완도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께요.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조류 박람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행사 안내는 물론 환경 정비 등 모든 분야에서 박람회 성공 개최를 도왔습니다. 동안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 우리 관람객들에게 불편한 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는 5만 4천 완도 군민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완도에서 열린 첫 국제행사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완도를 찾았습니다.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는 지역 주민 등 민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어떠한 대규모 행사라도 치를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해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광주 지역 국회의원 5명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청구가 가능해야 하는데 당 정관 등에는 이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공천 전에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박혜자, 장병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경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나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예비후보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15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400여 명에게 7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순찰차로 들이받아 어린이 등 9명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했던 45살 이모 경사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3%로 취한 상태에서 순찰차를 몰다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신호 위반으로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은 뒤늦게 음주 측정을 해 이 경사가 전날 밤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며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내일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장 교육감 측 관계자는 교육행정을 위해 예비 후보 등록을 미뤄왔지만 선거 시기가 다가온 만큼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는 지금까지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이 단독으로 예비 후보에 등록했고 김동철 도의원도 후보 등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의회 의장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한 달 반짜리 의장을 뽑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에 따르면 조호건 의장이 북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한 달 넘게 의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임동호 의원이 최근 의장 선출 절차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 의원은 단기간 임무를 수행할 의장을 뽑아 5.18 등 굵직한 행사에 차질 없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당수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의장단 구성조차 쉽지 않다며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가 도서관 도시를 표방하며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책 읽기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점의 확산과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평소 역사책을 즐겨 읽는 박서진 씨는 동네 서점에서 모처럼 싼 가격에 책을 구입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30% 할인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할인 금액의 20%를, 협력 관계를 맺은 서점이 나머지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인 제도를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1,800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30% 정도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크게 할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서점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순천의 한 도서관에서는 책 읽어주기 낭독자 교육이 한차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책을 대신 읽어주고 책 읽기 운동을 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배전에서 그 부자가 나누는 대화에 자연스레 귀동냥하게 되었다. 아직 책을 읽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도서관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책 읽기를 장려하기 위한 이런 시책들의 효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할인 폭이 큰 인터넷 서점 이용자가 많은 데다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도 참여 부족으로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책을 읽고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그리고 그림책 도서관까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도서관을 갖춘 순천시가 잇따라 내놓은 공격적인 독서 장려책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길을 걸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하위권 탈출의 시동을 건 기아. 오늘 마산에서 NC와 만납니다. NC와 주중 3연전을 마치면 홈으로 돌아와 삼성과 주말 3연전을 갖습니다. 7위에서 옴짝달싹 못하던 기아가 힘겹게 6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만나는 상대는 2위 NC와 3위 삼성으로 상위권 팀들입니다. NC와는 올 시즌 두 번째 대결, 전적은 1승 2패인데요. 주중 NC 3연전에는 기아 임준석, 김진우, 양현종 선수가, NC는 웨버, 에릭, 이민호 선수가 차례로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상에서 회복한 김진우 선수가 NC전에서 시즌 첫 1군 등판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가 모아집니다. 기아와 NC의 팀 타율은 1, 2차이로 거의 비슷한데요. 홈런 개수와 팀 평균 자책점에서 NC가 앞서 있습니다. 주말에는 호랑이와 사자가 만납니다. 삼성과는 개막전 이후 첫 만남인데요. 개막전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었죠. 4월 하위권에 머물던 삼성은 어느새 상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삼성은 지난 9연전에서 NC와 SK를 상대로 5연승을 거두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고 두산전에서는 1승 2패로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올 시즌 타자들의 기량이 상승하며 전 구단의 투수들이 고전하고 있는데요.
기아는 지난 3연전에서 선발 투수들이 호투를 펼쳐주고 김진우까지 복귀하면서 탄탄한 선발진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강팀과의 대결에서도 투수들이 마운드를 잘 지켜준다면 좋은 성적 기대해 볼 만합니다. 기아는 현재 15승 16패로 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NC는 21승 14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와 NC는 마산에서 6시 30분 1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임준섭, NC는 웨버입니다. 웨버 선수는 올 시즌 7경기에 출전해 4승 2패, 평균 자책점 5.3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임준섭 선수는 최근 2경기에서 11이닝 3실점으로 제 역할을 잘해줬죠. 오늘 임준섭 선수의 호투와 타선의 활약으로 파죽지세 4연승 기대해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출근길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지금 시정거리 광주 2.5km, 목포 1.2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교통 안전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2도, 영광과 광주 14도, 화순이 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화순이 28도, 구례가 29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올라서겠고요. 아침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구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6에서 9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진도와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부터는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